추운 겨울날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김수진이의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묵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조문실에 갑자기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수환이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으신 거야. 공정하게 나누자고. 수지는 눈을 치켜떴어요. 지금 이걸 여기서 꺼내는 게 맞아? 아직 발인도 안 했어. 주연도 당황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오빠, 지금은 이럴 때 아니야. 조문객도 있는데. 하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항상 이 문제로 싸운다. 나는 정리만 하자는 거야. 그 순간 수진이 봉투를 낚아채서 바닥에 던졌어요. 영정 앞에선 조용히 흐르던 향, 냄새만이 싸늘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날, 남은 자식들은 눈물 대신 유산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구석이었어요. 김수진이 조용히 차를 따르면서 벽에 기대 앉아있는 김수환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서류 들고 오는 거 정말 내 스타일이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수지는 큰언니로서 늘 책임을 감당해왔거든요. 수환은 피식 웃으면서 맞받았어요. 언니가 늘 감정으로 일을 하잖아. 나는 현실을 말하는 거고. 그는 평소처럼 돈 앞에선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서 김수연이 양쪽 눈치를 번갈아 살피면서 말했어요. 지금 이럴 때 아니잖아. 수진 언니도, 수환 오빠도. 아빠 앞에서 왜 이래. 막내로서 평화를 지키고 싶었지만 감정이 휘몰아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인물이었어요. 한편 안쪽에서 조용히 나오는 어머니 김정자. 수건으로 눈을 닦던 그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힘없이 말했어요. 니들 아버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게 유산 때문에 너희들 싸울까 봐였어. 그 말에 모두 잠깐 침묵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속은 여전히 간극이 컸어요. 이 가족은 피로 이어졌지만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몇 달 전 병원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고 김수진이 아버지한테 수박을 깎아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올해도 텃밭 할 거예요? 수진이 웃으면서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이젠 힘들지. 대신 니들끼리라도 자주 와서 마당 정리 좀 해라. 잔잔한 말투였지만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올여름에 다 같이 바다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응, 수연이는 회 좋아하고 수환이는 또 고기 구워달라고 난리겠지.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어요. 그날 병실엔 간병의 피로도 죽음의 예감도 잠깐 잊은 채로 작은 가족의 추억이 고요히 쌓여갔어요. 수진아, 네,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있어도 네가 좀 중심 잡아라. 넌 늘 그런 애였으니까. 그 말에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미소였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평범한 일상이 그땐 그렇게 따뜻했어요. 장례식 2주 전 주말 오후였어요. 김수진이 아버지 댁에 들러서 세탁물을 정리하던 중에 거실 구석 장롱 위에 있던 금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잠겨있던 그게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 금고 정리하셨어요? 수진이 묻자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냥 오래된 서류 좀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어딘가 멍했고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세금이든 계약이든 아버지 혼자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창밖을 보면서 말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가기 전에 뭔가 정리해야 할 게 참 많더라. 그날 수지는 묘한 찜찜함을 안고 돌아섰어요. 늘 단단했던 아버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고 금고 앞에 놓인 낡은 서류 처리, 뭔가를 예고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걸 깊게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지키고 싶은 게 있겠지. 그 생각이 곧 그녀를 깊은 후회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발인 전날 밤,
조문객이 빠져나간 조용한 장례식장이었어요. 김수환이 조용히 봉투를 꺼내 들고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거 아버지가 작성해 두신 거야. 법적 유언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뜻이 담겨 있지. 수지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긴장된 얼굴로 봉투 속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김수환 70%, 김수연 30%. 수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잠깐만, 이게 다야? 수진이 묻자 수아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말하셨어. 너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린 아직 불안정하다고. 수진의 입꼬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간병한 4년은 조건도 아니었다는 거네. 수연은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언니,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적은 건 아닐 거야. 그냥 형식상. 하지만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됐어. 이제부턴 조문객 앞에서 이 종이 꺼내지 마. 아버지 떠나는 날. 난 이런 싸움 원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영정 앞에 다시 섰어요. 눈은 붉게 물들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고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김수진의 마음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입구였어요. 김수진이 검은 외투를 걸친 채로 밖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었어요. 그때 수환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어제 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수진은 눈길도 주지 않고 대꾸했어요. 감정적으로? 간병이 감정이니까. 수환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언니가 간병한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 근데 그건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시킨 건 아니니까.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돌려서 수환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래, 나 혼자 선택했지. 당신들 다 바쁘다면서 안 오고 전화 한 통 없이 지낸 4년. 내가 아버지 기저귀 갈고 밤새 간호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수연이 급히 다가와서 말렸어요. 둘 다 그만해. 지금 무슨 자리인데? 수지는 수연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수연아, 넌 알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수연은 멈칫했고 수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네가 다 감당했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어. 수아는 말이 없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그제야 조금 느낀 듯했어요. 그러나 이미 가족 사이엔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틈은 점점 더 벌어질 뿐이었어요. 점심 무렵 장례식장 2층 화장실이었어요. 김수진이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옷깃을 다듬고 있었어요. 눈가는 붉게 충혈됐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그건 아버지 걱정시킬까 봐 한 말이었어요. 수진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사실은 매일 울고 싶었어요. 왜 나만 이걸 해야 하지? 왜 다들 외면하지? 그 생각 수없이 하면서도 그냥 견뎠어요. 화장실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조용한 흐느낌만이 울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은 내가 했던 걸 당연하게 여겨요. 감사도 미안함도 없이 그저 계산부터 하고 있어요. 수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눈을 닦았어요. 아버지, 전 끝까지 아버지 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제 이름을 그 종이에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어요. 사랑했지만 결국 난 마지막에도 선택받지 못한 자식이었네요. 그날 수지는 혼잣말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발인 전날 밤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어요. 김수진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외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접으려던 순간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노란 봉투였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걸 주워들고 안을 열었어요. 수진아, 너한테만 남기는 말이 있다. 손편지였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더 빨리 무너졌을 거다.
네 동생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단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맙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내가 가진 건 얼마 안 되지만 유산보다 너한테 진짜 남기고 싶은 건 내가 끝까지 의지했던 믿음이다. 수진아, 네가 우리 집의 버팀목이었다. 그거 내가 알아봤단다. 그 짧은 글을 읽는 내내 수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편지는 서류에 적힌 이름 하나보다 더 무거운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왜 이건 말씀 안 하셨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은 수진. 그녀의 눈물은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편지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발인 아침, 영정 앞이었어요. 김수진이 조용히 두 동생을 불러서 손에 쥔 노란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아버지 외투에서 나왔어. 나한테만 남긴 편지 같아. 수연이 먼저 놀란 듯 말했어요. 진짜야? 아버지가 편지를. 하지만 그 눈에는 복잡한 기색이 스쳤어요. 수아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한 발 물러선 채로 말했어요. 내용은 뭐였는데? 수지는 봉투 안에서 종이를 꺼내서 펼쳤어요. 조심스럽게 낭독을 시작하려다가 멈칫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고생한 거 알고 계셨더라고. 수아는 팔짱을 끼면서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지금 보여줘?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수지는 눈을 치켜뜨고 응수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가벼워? 수연도 작게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아버지가 쓴 건지 우리도 봐야 하지 않아? 잠깐 조용해진 공기. 그들의 시선은 이제 편지보다 수진을 겨누고 있었어요. 수진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됐어. 너희한텐 안 보여줄래. 아버지는 보여주란 말 없으셨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 편지는 유산을 대신할 무언가였지만 동생들한텐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의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발인을 마치고 상가 건물 1층 휴게실이었어요. 간단한 식사 후에 가족들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어서 유산 정리는 나중에 얘기하자. 적어도 사흘장 치르고 나서 뒤에. 수아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왜? 시간 끌면 감정 바뀌기라도 하냐? 그 편지 하나로 분위기 휘어잡을 생각이면 접어.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수연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오빠, 지금 그런 말은 좀. 하지만 수아는 수연을 향해서도 쏘아붙였어요. 너도 편지 본 것도 없잖아. 우리가 누군가한테 속는 거면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면서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래, 나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아버지 편지에도 마음에도 너흰 관심 없지.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면서 뒷문 쪽으로 사라졌고 수연은 난처하게 남아서 수안을 바라봤어요. 오빠, 그렇게 몰아붙이면 진짜 언니랑 돌아설 수도 있어. 아니, 이미 돌아섰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감정만 강요하는 사람들. 난 못 믿어. 그 순간 세 남매 사이엔 말보다 큰 벽이 생겼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김정자의 집이었어요. 김수진이 장례식 후 어머니 집에 들러서 정리되지 않은 짐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서랍 속 낡은 통장을 발견한 건 그때였어요. 어머니, 이거 아직도 쓰세요? 수진이 묻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거 아직 해지 안 했어. 그냥 모아둔 돈 조금 들어있을 거야. 무심코 펼친 통장. 최근 몇 달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수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김수환 300만 원, 김수환 200만 원, 김수환 150만 원. 어머니, 이거 뭐예요? 수환 오빠가 돈 넣은 거예요? 정자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냥 네 오빠가 그러더라. 자기 몫은 나중에 정리해도 된다면서
그 돈 먼저 내가 쓰라고 했지 뭐. 수진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분배 정리도 전에 이미 수환 오빠는 어머니한테 자기 목 받았단 얘기네요. 정자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어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황 봐가면서 한 거지. 그 순간 수진의 안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난 마지막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수아는 이미 다 끝낸 거였구나.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그녀는 조용히 통장을 덮고 일어섰어요. 진심이 없던 건 나였던가 아니면 너무 믿은 내가 바보였던가.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깊은 허탈감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어머니 김정자 댁이었어요. 김수진, 수안, 수연 세 남매가 어머니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말이 거의 없었고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김치 좀 더 줄까? 수연이 말하자 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는 조용히 밥을 뜨면서 말했어요. 장례 끝났으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 전에 어머니 건강검진부터 같이 모시고 가고. 수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어머니 혼자 두진 않을 거야. 수연은 양쪽을 번갈아 보면서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우리 예전처럼까진 아니더라도 앞으로 얼굴은 자주 봤으면 좋겠어. 그 말에 수환도 수진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식사는 짧았지만 오랜만에 세 남매가 조용히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어요.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은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감정의 날카로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어쩌면 그 고요함이란 것도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의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몇 주 후 김정자의 집이었어요. 세 남매가 모인 자리에서 김수환이 돌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솔직히 유산 문제 더 끌고 가기 싫어. 이미 아버지 뜻대로 적힌 비율도 있는데 뭘 더 고민해?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뜻이 법적 효력이 없단 건 너도 알잖아. 게다가 어머니 통장에 내가 미리 돈 보낸 건 어떻게 설명할래?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미리 돈을 보냈다고? 수연이 당황해하면서 중재하려 했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얘기 들었어. 내가 집안일 제대로 정리하길 바란다고. 그래서 엄마 드리라고 먼저 드린 거야. 어머니는 양손을 떨면서 말했어요. 그런 얘기 당신 아버지가 내게는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너만 알고 있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게 손편지를 남기셨어요. 제 이름은 유산엔 없지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수아는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었어요. 감정 얘기 말고 현실 얘기하자. 유산은 내 몫이야. 형식도 내용도 다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수아나, 넌 왜 그렇게 차가워졌니? 아버지가 날 걱정하면서 떠난 이유 이제 알겠다.